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일 밤 10시입니다. 오늘 오전에 중요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고영주 변호사, 유명한 공안검사 출신이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입니다. 이분이 2013년 보수단체 신년할애회에서 아무 준비 없이 발언을 요청을 받고 그 자리에서 문재인 씨는 공산주의자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더라면 적화하는 시간 문제였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2년 뒤에 이분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임명되니까 뒤늦게 이 형사,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형사 고소한 재판이 오늘 있었는데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인데 2심, 즉 검찰이 항소를 해서 이루어진 2심에서는 검찰이 1심에서와 똑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고 이사장 변호인은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을 지목해 영향력 있는 사람의 행태는 공동체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공인에 대한 영역에서 특정 표현이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은 아주 영향력이 큰 공인이므로 그 공인의 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자유롭게 공산주의자든 뭐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민주주의고 그래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요지입니다. 이어서 본 재판은 공론장에서 최고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얼마나 주어졌는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양한 성향의 국민이 쟁취한 노력과 시민사회의 합의가 부당한 항소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게 결국은 언론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언론 자유의 핵심은 권력자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다. 그게 훼손되어서는 되겠느냐? 이게 벌받을 일이냐 하는 항소입니다. 하는 항변이었습니다. 항변. 1심 재판부는 왜 무죄를 선고했느냐 하면은 피고인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여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이 거기에 불복해가지고 항소해가지고 오늘 이런 구형이 있었습니다. 이건 다 예상되었던 것인데, 자 여기 오늘 재판에서 아주 고영주 변호사가 아주 의미 있는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고영주 변호사 이 최후 진술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아주 핵심적으로 드러낸 것이라서 이것은 상당한 역사성이 있는 명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고영주 변호사의 최후 진술은 길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정치적 재판에서 최후 진술은 긴 편인데 아주 짤막하게 했지만은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의 위험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해서 매우 공부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 최후 진술, 고영주 변호사의 최후 진술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영주 변호사의 최후 진술입니다. 본 사건 고소인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아 신중하게 심리를 해주신 최한돈 재판장님과 제9형사부 판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심 재판을 통하여 제가 고소인을 공산주의자로 확신하게 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은 충분히 밝혀졌고 1심 재판부에서도 고소인을 공산주의자라고 명시하지 않은 채 단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함으로써 고소인인 대통령의 체면을 살리면서 피고인도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솔로몬의 재판관 같은 명판결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고소인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무의미한 항소를 하고 또 지나치게 무리한 공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후 진술에서는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지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고, 또한 고소인이 지향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나 2018년 초에 제시된 헌법 개정안 중의 자유를 뺀 민주주의가 모두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즉 변형된 공산주의를 뜻하고 있음을 밝혀 고소인이 얼마나 북한의 체제나 주의 주장에 경도되어 있는지, 즉 북한식 공산주의에 함몰되어 있는지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준엄한 농고문 같은 준엄한 최후 진술입니다. 1. 먼저 검찰의 무리한 공소 유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고소인의 편에 서서 무고한 피고인을 처벌하는 데만 관심을 쏟다가 보니까 급기야 통진당, 통합진보당의 약자입니다. 통진당이 위헌정당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피고인인 제가 고소인이 공산주의자임을 밝히는 그 근거 중의 하나로 고소인이 통진당을 비호한 사실을 적시한 바 있는데, 이런 근거를 탄핵하기 위하여 검찰은 통진당은 다양한 진보 세력의 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헌법 체계를 부인하거나 공산주의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항소 이후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법무부가 통진당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했을 때 검찰 공안부가 주축이 되어 소송 수행을 하였는데, 이제 와서 바로 그 검찰이 통진당은 위헌정당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공격하고 있으니 이는 공안검찰의 자기 부정이 아닙니까? 또한 헌법체계를 부인하거나 공산주의에 동조하지 않았는데도 해산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했다는 이유로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를 능멸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통진당이 위헌정당이 아닌데도 검찰 때문에 억울하게 해산된 것이라면 검찰은 잘못된 통진당 해산 조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날카로운 지적인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검찰의 항소 이유네요. 통진당이 여러 진보단체 중에 하나였다고요? 연합체라고요? 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을 안 읽어본 모양입니다. 거기 보면은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그 이유를 체감금 분량으로 자세하게 소개했는데, 요사이 검찰은 독해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거는 한 중등학교 정도의 이 독해력만 있으면 충분히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 검찰이 고소인인 문재인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서 통합진보당 결정문까지 뒤엎어버렸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최후 변론의 요지를 고영주 변호사의 말을 빌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소인이 지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나 고소인 문재인 정권의 헌법 개정안에서 제시된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는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체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으스스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씨가 갖고 있는 공산주의 이념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가를 아주 시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특히 김종인 같은 사람이 이 이념 문제에 대해서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특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이 내용을 알고 무장을 해가지고 또 있을지 모를 개헌 책동을 저지하는 논리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고영주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한반도는
이념에 따라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남쪽의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채택하였고, 북쪽의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두 공산주의 체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북한 공산 집단과 이를 추종하는 국내 좌익 내지 종북 세력들은 민족 통일을 명분으로 끊임없이 대한민국 체제를 모함하고 비방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란 용어는 마치 자본을 위주로 하고 인간을 무시하는 듯한 어감을 가지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공격을 하기에 용이하였지만, 민주주의란 말은 국민이 주인이란 뜻이고 어감도 좋기 때문에 공산주의 용어로 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하거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속임수가 공산주의도 민주주의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즉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인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이므로 공산주의도 민주주의의 일종이다라고 강변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전 국민이 모두 주인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고 지배자가 있으면 피지배자가 있는 것이므로 자유민주주의는 말만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소수의 부르주아가 다수의 프롤레타리아에 대해 독재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수의 부르주아가 다수의 프롤레타리아에 대해 독재를 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프롤레타리아가 소수의 부르주아에 대해 독재를 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다 라는 식으로 청년 학생들을 의식화시켰습니다. 그러나 6.25 남침전쟁을 겪은 국민들이 공산주의 용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후로는 용어 혼란 전술을 쓰게 됩니다. 즉 공산주의 이퀄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는 공식에서 프롤레타리아라는 용어를 민중으로 바꿔서 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라는 용어에서 인민을 민중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민중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변형된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공산주의나 민중민주주의 용어 대신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남한의 좌익 세력들이 창안해낸 용어가 아니라 북한의 김일성이 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하여 사용하던 용어를 그대로 받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면서 진보적 민주주의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이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자 2018년 초에 제안했던 개정헌법 초안처럼 그냥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려 한 것입니다. 이러한 꼼수도 국내 좌익 세력들이 생각해낸 것은 아니고 북한의 지도에 따른 것이면 물론입니다. 북한에서는 2010년 9월 북한 헌법보다 상위 규범인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대남 적화혁명 전략 명칭을 종전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용어 대신에 인민을 삭제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용어로 바꿔놓은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인민민주주의 용어를 민주주의 용어로 대체한 근거는 자유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고 인민민주주의 즉 플로레타리아 민주주의 이퀄 공산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라는 전제 아래 그냥 민주주의라고만 써놓으면 그것이 바로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공산주의는 나도 민주주의자다, 민주주의다 라고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는 내가 진짜 민주주의다 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결국 고소인 문재인 정권이 2018년 초에 현행헌법을 개정하려 한 의도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현행 자유민주주의 체제로부터 인민민주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려 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좌익들은 그동안 집요한 노력 끝에 이제는 그냥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적화를 막을 임무가 있는 공안검찰은 대통령인 고소인의 눈치만 보며 일찍이 국가적 위험성을 경고한 선배 공안검사를 처벌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재판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0년 6월 2일 피고인 고영주.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씨가 공산주의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양심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문재인 씨가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책으로 나타날 때, 행동으로 나타날 때 헌법에 위반되고 국가보안법에 위반되고 형법에 위반될 때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남노당이 일으킨 제주도에서의 무장폭동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통일의 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통일의 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에 저음하여 판문점 선언은 북한 정권과의 연대와 협력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 정권과 연대 내지 협력하겠다는 사람을 공산주의자라고 의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가 아닐까요? 이것이 처벌 대상이 되면은 대한민국을 누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공산주의자를 보고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면은 처벌한다, 감옥에 보낸다. 그러면 공산화가 되는 거죠. 이 재판에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선고 공판을 국민 모두가 주시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